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제가 갑작스럽게 오전에 일이 있어갖고 지방에 운전하고 갔다가 이제 좀 전에 올라오느라고 영상을 못 올려드렸습니다. 미리 예고도 없이 시간을 많이 비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도 운전하고 오느라고 지금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몇 개는 올려야겠다 싶어서 뉴스를 검색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몇 개 못 올리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나 좀 피곤해. 어쩌면 이게 음주 방송이 아니라 졸음 방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눈을 부라리고 방송을 해야겠습니다. 제목: 세계일보 한국 가계부채 16년째 누증 42개국 3, 4년 파국 올 수도. 김치국도 아니고 파국이고. 그래서 제가 기사 내용 중에 디레버리징이 자주 나와가지고 막 검색했더니 이토마토 방송에서 오늘의 경제지표 디레버리징에 대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네요. 자, 저는 기사를 먼저 보고 디레버리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장점은 이걸 갖다가 시각적으로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차트인데 이 기사랑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딱 들어맞아. 다른 사람들은 텍스트만 보고서 이해를 못하는데 엘리엇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는 텍스트 뉴스 기사도 보고 차트도 확인해 보고. 자, 42개국 평균 3, 4년 그쳐. 근데 우리는 16년이래. 16년. 그러면 4배나 많은 거죠. 4배. 그리고 민간 정부 부채 비율 평균 254%. 우리가 최근에는 정부 꽤 빼고 민간만 따졌잖아요. 220%인가 그랬는데 아마 평균이니까 3년 평균이니까 최근은 훨씬 높겠죠. 자, 빚더미를 지고 있는 어떤 가장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우리나라 가계 부분의 레버리징,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자, 이게 우리가 그동안 보던 거예요. 가계부채, 가계 부분, 그러니까 아니다. 기업 빼고네요. 그러니까 민간은 가계와 기업이 있는데 기업 빼고 요번은 가계 부분이에요. 기간이 매우 길고 부채 비율도 세계적으로 높아 향후 경기 회복에 걸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3일 한국은행은 시기별 국가별 매크로 레버리지, 매크로란 말이 들었으니까 마이크로가 아니라 매크로니까 좀 더 크겠죠? 범위가. 레버리지는 뭐예요? 어쨌든 민간까지 포함된 거래.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그냥 레버리지는 가계 부문, 기업 부문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매크로라는 게 들어가 보니까 정부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레버리지나 똑같은 거지. 민간 정부 다 합친 거니까. 를 비교 분석한 매크로 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 기사 내용을 볼게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가 확산된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매크로 레버리지, 그러니까 정부 거 포함한 거예요. 비율은 평균 254% 기록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254%니까 이게 계속 늘었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는 더 많겠죠. 1년 전 데이터는 좀 적을 거고, 그래서 평균이 한 중간쯤 되겠죠. 하여튼 직전 3개년 평균은 보다 29% 9%포인트 높은 수치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은 정부 부문이 레버리징을 주도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민간 부분이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의 상승분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비율이 정부도 늘었지만 기업이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야. 77%래요. 거의 4분의 3 이상이잖아요. 보고서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이따 그 차트를 볼게요. 맨날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 카드 사태로 부채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16년 동안 지금까지 늘었대요. 근데 다른 나라 42개국이라면 선진국뿐만 아니야. 주요국 42개국이면은 웬만한 우리가 그냥 언급하는 나라 다 포함된 거야. 그 나라들은 평균 3, 4년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2, 3년은 디레버리징을 겪겠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채가 3, 4년 늘었으면 2, 3년은 좀 줄었다가 또 3, 4년 늘었다가 2, 3년 줄었다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2, 3년 주는 거 없이 그냥 16년 동안 내내 올랐다는 뜻이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른 나라 3, 4년 올랐다가 2, 3년 빠질 때 한 4번 중에 3번, 한 번 정도는 주택 가격도 하락을 동반했었대요. 다른 나라들 사례가. 근데 우리나라는 16년 동안 올라가면서 주택 가격 조정도 별로 없이 그냥 올랐다 이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작은 충격으로도 급속도의 디레버리징 으로 가격 급락 및 그러니까 자산 가격 급락, 부동산이겠죠. 금융 불안이 커지고 실물 경제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 7개 나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비기축통화국 7개국, 우리나라 비기축통화국이죠. 한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의 GDP 등 주요 경제지표 변화를 보면 민간과 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이 장기 평균 수준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기 하강 국면 진입 후 1인당 GDP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2년 정도 소요됐는데 이 비율이 높으면 모두 높으면 5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방 회복을 못한다는 뜻이야. 평균 2년 정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5년 이상 걸릴 거라고 지금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차트. 다 필요 없어. 이 차트 하나로 다 설명이 돼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렸죠? 이거는 1960년부터 기업 신용과 가계 신용을 합친 민간 신용이에요. 나중에 여기다 정부 신용도 넣어야겠다. 왜냐면 저는 아파트 등락은 그 정부 신용이랑은 큰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 정부 부분을 빼버렸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정부 부분도 같이, 우리나라도 정부 부분 그 부채가 많이 느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좀 넣어야겠어요. 일단 민간 부분만 보면, 그리고 민간 부분 중에 가계 부채 부분만 볼게요. 1960년부터 60년부터 이런 데이터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 진짜. 아파트 주택 가게 이렇게, 아파트 가게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예요.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출렁출렁 IMF도 겪고 버블 세븐도 겪고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가계 부분의 부채 비율을 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에요. 계속 처음에는 60, 70년대에는 은행들이 가게에다가 대출을 별로 안 해줬어. 다 기업에다 해줬지. 그래갖고 뭐 IMF 직전에 50% 기껏, 기업은 100%가 넘었는데, IMF 때 잠깐 줄었다가 다시 쫙 늘었다가, 왜냐면 이때 IMF는 기업 부채는 엄청 줄였어. 왜? 회수를 해버렸거든. 반대매매, 경매 이런 거. 근데 이때 가계부채가 팍 준 적 있죠. 이게 카즈 사태예요. 2002년도, 그러니까 3년도 4년도 이때. 자,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줄었다며. 볼까요? 진짜 계속 늘었네. 그러니까 물론 한 두어 달 빠지고 이런 거 말고 연간 단위로 빠진 게 없고 최근에는 더 급하게 올랐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16년 동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는 한 3, 4년 오르면 2, 3년 빠지고, 3, 4년 오르면 2, 3년 빠지고, 이렇게 겪었는데, 우리는 한두 달 빠지고 쫙 오르고, 또 두어 달 빠지고 쫙 오르고, 이렇게까지 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한테 엄청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아주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일본의 91년 상황과 미국, 스페인의 2007년도 상황을 보면 전부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민간 부채가 210% 넘었다가 박살이 나고, 미국은 210%까지는 안 갔지만 가계 부분이 100%까지 갔다고. 이게 90 몇 프로까지. 그 다음에 스페인은 또 207%까지 갔다가 망가졌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20%야. 근데 생산 가능 인구가 하필이면 내년부터 줄어. 올해가 피크예요. 자, 이거 말고 제가 요걸 하나 새로 만든 게 있었죠. 자, GDP 대비 민간 부채, 민간 채무 보면 다른 나라 스페인 줄고, 영국 줄고, 그다음에 미국 까만색 줄고, 일본은 장기적으로 줄었다가 잠깐 늘었다가 다시 줄어. 근데 우리나라랑 중국만 늘어. 희한하죠? 특히 지금 다른 나라는 이거는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고, 밑에 거는 GDP가 아니라 소득 대비예요. 더 정밀한 거야. 더 정밀해. 그러니까 GDP가 별로 안 늘어도 가처분 소득이 많이 늘면은 부채가 좀 늘어도 돼. 근데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가 우리나라만 는다니까. 다른 나라는 전부 2007년도 8년도 이후에 전부 디레버리징을 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레버리징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D자가 빠졌어. 다른 나라는 다 디레버리징 하는데 우리나라만 레버리징.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기사 제목을 보면 16년대 누중, 이게 16년대 누중이라는 게 이때 이후로 누중이라는 얘기야. 2005년도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2005년이거든요. 2005년, 지금 2021년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16년 됐네. 16년 때 누중됐다는 게 요거예요. 요거 지금 뉴스에서 나왔던 제목. 다른 나라 3, 4년 동안 늘었다가 주는데 우리나라 그런 거 없이 16년 동안 다이렉트로 늘기만 했다. 그래서
세계일보에서 한국 가계부채 16년대 누중인데 42개국은 3, 4년에 불과했다. 자, 우리나라 나중에 파국이 오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겠다. 왜? 부채가 많으면은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요게 나와서 제가 오늘 자리 길게 비우고 운전하느라고 막 졸음쉼 때도 좀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침에 갔다가 먼 거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상 그래도 몇 개는 올리고 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 보니까 반갑죠? 저 없다고 울고 그런 분 없죠? 실망이에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그래도 아무리 피곤해도 신나는 음악은 틀고 이렇게 한번 쭉 엘리엇 스튜디오 EBS 방송국 시스템을 한번 쭉 검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